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 KDI가 최근에 저물가 추세에 대해서 정부와는 다른 해석을 내놨습니다. 이 내용은 김성훈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김 기자, KDI가 저물가에 대해서 어떤 해석을 내놨습니까? 네, KDI는 최근 저물가 현상을 소비가 줄어 물건값이 떨어지는 탓이 크다고 봤습니다. 보고서에서 올해 물가 상승률 하락은 정부의 복지 정책이나 특정 품목에 의해 주도됐다기보다는 다수의 품목에서 물가 상승률이 낮아지며 나타난 현상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동안 저물가의 원인을 농산물이나 석유류 가격 하락 등 공급 측면에서 찾았던 정부나 한국은행의 분석과는 결이 다릅니다. 저물가 기조가 전 세계적 현상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는데요. KDI는 금융위기 이후 낮아졌던 물가 상승률 추세가 주요국에서 점진적으로 반등해 각국의 물가 안정 목표 수준을 회복했다며 우리나라의 상황을 전 세계적인 흐름으로 해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통화정책이 그동안 물가 변동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했다며 운용체계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습니다. 다만 디플레이션에 대해서는 물가 반등 가능성을 열어두며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렇게 경기 상황이 엄중하다는 진단이 계속되고 있는데 기업들의 경기 인식은 더 부정적으로 나왔다고요? 네, 한국경제연구원이 기업경기 실사지수 BSI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BSI는 기업들의 체감경기 지표인데요. 100을 기준으로 이보다 낮으면 경기를 부정적으로 보는 기업이 많다는 의미입니다. 이번 달 전망치는 92.7로 지난달 97.2보다 더 낮아졌는데 18개월 연속 100을 밑돌았습니다. 기업들은 내수와 수출, 투자와 고용 등 전 분야에서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특히 반도체를 포함한 전자통신장비 수출 전망은 77.3을 기록해 2016년 2월 이후 45개월 만에 최저치를 찍었습니다. 네, 이렇게 기업들이 경기를 부정적으로 보는 인식이 심화되자 투자도 감소하고 고용도 위축되면서 장기 실업자가 늘고 있다면서요? 네, 한국은행은 실업 후 3개월 이상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장기 실업자가 2013년 30만 명에서 지난해 50만 명까지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전체 실업자에서 장기 실업자가 차지하는 비중도 같은 기간 36%에서 45%까지 증가했습니다. 장기 실업자의 수와 비중이 계속 불어나는 이유를 낮은 재취업률로 꼽았고요. 특히 해고를 당한 사람이나 경력 단절자가 장기 실업자가 되는 경향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또 고령화 같은 구조적인 요인도 원인으로 꼽았는데요. 이와 함께 한은은 정부가 돈을 풀어 수요를 진작하는 식으로는 문제를 풀기 힘들다는 의견도 함께 밝혔습니다. 네, 정부는 악화된 고용 상황에 대해서 현금성 지원을 확대하고 있는데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다고요? 네, 감사원이 고용노동부의 고용장려금 관리 실태에 대한 감사한 결과를 공개했는데요. 감사 결과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사업주의 배우자나 신인척 등 지원 제외 대상자 669명에게 고용장려금이 잘못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감사원은 이들에게 추가 징수액 등을 더해 67여 원의 환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각 지방노동청에 부정수급 의심 대상자 명단을 송부하는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 기자의 얘기 잘 들었습니다.